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리논술 극한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x가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문제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 한번 증명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1보다 크면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1 플러스 h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때 h는 적당한 양수면 돼요. 0보다 큰 수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의 n제곱을 하면 되는데요. x의 n제곱은 1 플러스 h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절대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이 값은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1 플러스 nh보다 큽니다. nh보다 커요. 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이항 정리로도 가능하고요. 이항 정리 아니면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수학적 귀납법.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이항 정리로든 아니면 수학적 기납법으로든 꼭 찾아서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증명은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요. 자, 극한을 취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 이 값은 부등식에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등호를 빼먹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1 플러스 nh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h는 적당히 큰, 적당히 작은 양수예요. 아주 작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커지는 수에다가 아주 작은 수를 곱해도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값이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제곱이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x의 n제곱은 그 자체가 발산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증명이 됐죠.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인데요. 이때는 1보다 작은 구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의 값이 0일 수도 있어요. 자, 0이면 쉬운 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의 n제곱 이퀄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0n제곱 이퀄 0이죠. 두 번째는 x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이면 인데요. 이때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x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x를 쓸 때 어차피 x가 0이 아니면 항상 0보다 크겠죠. 이 조건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빠뜨리면 증명 과정이 좀 에러가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은 이번에는 1보다 작다인데 아까 1보다 크다를 1 플러스 h로 표현했잖아요. 이번에는 역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1 플러스 h분의 1입니다 라고 하고 h는 적당한 양수, 매우 작아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1 플러스 h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양변을 n제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양수를 n제곱해도 양수입니다. 0보다 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의 n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1 플러스 h의 n제곱분의 1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항 정리로 증명하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따면 1 플러스 nh 분의 1, 이거 대수 절대부등식이 만들어지죠.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변의 극한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등호의 극한을 초게 되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겠고요. 따라서 0보다 커나 같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의 절대값의 n제곱. 근데 이 값은 뭐랑 똑같으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의 n제곱의 절대값과 같아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nh분의 1 플러스 nh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아주 작은 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이게 어떤 꼴이 되냐면 이것은 무한대분의 1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절대값 x의 n제곱 이퀄 0이더라. 진동하더라도 상관없이 부호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의 n제곱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증명이 좀 까다로웠죠. 한번 여러분이 잘 필기를 해두시고 이번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이번에는 진동하지 않는 수열 AN. 과연 진동하지 않는 수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BN인데요. 새로운 수열 BN인데 BN은 AN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BN이라는 수열은 AN 플러스 1분의 2의 AN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단 조건에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자, 이것은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메모를 해두세요. 얘는 왜 이런 조건이 주어졌냐면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가정에서 조건에서 진동하지 않는 수열 AN인데요. 그러면 진동하지 않는 수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데요. 첫 번째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요 값을 취하면 진동하지 않는 것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2번.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인데요.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동하지 않는 수열 AN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자, BN에다가 극한을 한번 취해 볼게요. 양변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인데요. 자,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배 an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n이 무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자, 이럴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an이 뭔지 모르니까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a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an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n분의 1입니다. 그리고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n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 각각의 요 극한이요. 극한이 분모 an과 분자 an의 직접 극한값을 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1 플러스 어차피 n에 관한 n을 무한대로 보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1 그리고 2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3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an이 무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3 0으로 가겠죠. 근데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 2만 남는구나. 수렴하네요. 그죠? bn은 수렴합니다.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쉽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양변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값은,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배 an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극한 값은, 극한이라는 것은 n에 관한 것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n이 있는 식인 an과 요 an, 여기만 극한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 뭐 이런 극한을 취해봤자 1이니까요. 그 다음에 2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3. 이것도 특정한 값이죠.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bn은 수렴한다, 수렴하는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장형 형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하다 보면 문제를 이해하면 풀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3번.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걸 좀 줄여볼게요. 각 AO B가 있습니다. 하나의 각이 주어진 거예요. 각 AO B의 크기를 반직선 OP원으로 2등분. 각을 2등분한다는 얘기네요.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2등분하는 어떤 반직선을 그란 얘기예요. 출발점은, 시점은 O입니다. 다시 한번 거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직선을 한번 거봅니다. 이렇게 2등분하는 반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P1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AOP1, AOP1의 크기를 반직선 OP2가 2등분, 또 2등분이네요. 그죠? 그러면 또 2등분하는 선을 그어볼게요. 다른 색깔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각 AOP1을 2등분하니까 이쪽에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P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을 잘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각 PNO, P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P1과 P2로 봤을 때 이 두 각을 P1과 P2로 이루어지는 각을 2등분하라는 거예요. 반직선 OPN 플러스 1이 2등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P3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각 P1, O, P2를 2등분하는 요 사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2등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면 반직선 OPN은 각 AUB의 크기를 3등분하는 반직선에 가까워진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었는데요. 여기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극한의 개념이 되겠죠. 이건 극한 문제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도 해야 되겠고, 각의 크기를 정의도 해야 되겠고, 각을 기호로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발점은 각 맨 처음에 주어진 각 A, O, B를 세타로 넣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세타 이렇게 세타로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각 A, O, P1 이죠. 이거를 세타1 첨자를 써가지고 여기 P1을 세타1 이걸 맞춘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하면 각 P1, O, P2 요 각은 뭐가 되겠어요? 세타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을 정의할 때 각 Pn-1, O, Pn 이 값은 세타 n이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끝에 있는 요 n을 맞춘 겁니다. 요게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써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반으로 줄은 거죠. 그러면 세타 n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 n 값은
2분의 1 세타의 n-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비수열 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계속하게 되면 어때요? 2분의 1의 제곱을 전체로 했었을까요? 이렇게 제곱의 세타의 n-2가 되겠죠. 계속 줄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2분의 1의 n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했다면 사실 이제 거의 다 우리가 풀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3등분 한다고 그랬었는데, 각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각 B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각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각 A, O, Pn. 계속해서 이제 등분하다 보면 Pn이 나오겠죠? 이 Pn 값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P3는 어떻게 값을 계산할 수 있냐면, 맨 처음에 세타 1 있죠? 여기서 P3 값을 한번 볼게요. 각 A, O, P3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가 세타 1이죠. 세타 1 그죠? 에서 빼기 세타 2 여기가 아니라 요 각이 세타 2죠. 그 다음에 요 각이 세타 3죠. 그죠? 그러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그죠? 거기다 다시 플러스 세타 3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힌트로 얻으면 우리는 각 A, O, P, N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플러스 세타 3 마이너스 세타 4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 n-1제곱 세타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세타 n 값은 2분의 1 n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타 1은 2분의 1 세타로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타 2는 2분의 1의 제곱이죠. 2의 제곱분의 1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3는 2의 세제곱분의 1 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플러스 계속 가서 마이너스 1의 n-1제곱 그렇죠. 2의 n제곱분의 1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벌써 등비급수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냥 양변에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 A, O, Pn 극한을 취한 거죠.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가 됩니다. 첫 번째 항은 2분의 세타 닭이 있고요. 공비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첫 번째 항은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3분의 2분의 세타 그래서 지워지고 결국에는 3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각 A, O, P, N 값은 전체 원래 각이 세타였는데 그죠? 그 세타의 3분의 1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